165번에 78 표현이 왔습니다. 맞지? 78 나왔어. 얘랑 했어. 오, 잠시. 야, 잘했어. 너 먼저 각각 생각한 거. 응. 160번 됐으면 166번 하나 더 해보자. 수지 있어. 저 있어. 저 수트예요. 이거 이제 훌륭하게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해보면 리미트 x가 그래서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 이렇게 됐으면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1 플러스일 때는 1인데 1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이 이런 형태가 되어야 0이 되면서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절대값이 가진 함수에 대해서. 그럼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봐. 절대값은 이렇게 다 잘라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다 잘라서 생각해보면 x-분의 절대값 x-1 x-2는 절대값 x-2 이거 지금 다 극한이 없는 상황이에요. 발산하는 상황이지. 그 발산하는 상황을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은 이 gx가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될지가 바로 보인다는 거지. 여기서 gx는 반드시 x-1을 그냥 x-2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생각할 수 있어. 따라서. 그럼 따라서 일단 qx를 지금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a 개수 한 개 달했으니까 gx 4차 함수인데 미분 불가가 한 개라는 얘기는 한 군데에서는 3중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자마자 얘를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때 여기 1이고 2 여기도 1이고 2 이렇게 그냥 판정을 해가지고 바로 정답을 내는 거야. 얘랑 이거 안 그리고도 바로 잘 쓴 거 같아. 잘했어. gx가 여기 그래서 x-1의 3승에 x- 그 다음에 이 부분 gx가 x-1의 x-2의 3승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치? G사는 54, 24에서 둘이 다 78 이렇게 나왔으면 됐어요. 오늘 좀 테스트지를 준비했는데 기출 돌아보기 조건 방면에 있던 문제 그대로 냈거든. 잘 할 수 있겠지? 기억나지? 이제 방학 다 끝났어 완전히. 관영고 벌써 계약한 거 같은데. 그치? 양민영부터 계약한 거 아니야? 아직 안 했어? 화요일에 하나 그러면? 수요일.
존재한다는 게 잠깐 기다려볼까 이거? 공식 6번에 좀 방향이 안 잡히면은 같이 보는데 일단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서 뭐냐면은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 얘는 이 분자에 있는 함수들이 식들이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수 비교를 바로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보면은 절대값 빼기 절대값으로 되죠. 차수 비교가 분모 분자 차수 비교가 직접적으로 아직은 좀 어려워서 그러면은 그 전에 뭐부터 먼저 해주냐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먼저 지켜주는 거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걸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럼 K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절대값 F1 빼기 절대값 G1 이렇게 한 게 0이 되잖아. 그 다음에 K값이 5일 때도 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절대값 F5 빼기 절대값 G 요게 또 역시 0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F1도 0이고 F5도 0이기 때문에 바로 G1은 0이고 그 다음에 G5는 0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GX라고 하는 거는 X-1이랑 X-5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최고차이계수 양수인 3차 함수를 했으니까 뒤에다 이렇게 써볼까? AS 플러스 B만 이렇게 써볼까?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게 이분이 그냥 fx를 사실 내가 지금 당연히 fx 지금 곱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gx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fx에다가 곱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ab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다. 이거 지금 당연한 사실이잖아. 양수는 양수가 양수.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 잘라줘. 절대값 그대로 절대값 이렇게 잘라줘. 설명을. 절대값 fx를 묶이는 걸 알 수 있지. 묶으면서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차수 비교가 되는 형태가 나온다 볼 수 있겠어. 이걸 한번 묶어주면은 이렇게 정리돼. x가 k로 갈 때 여기 fx분의 fx 곱하기 절대값 fx분의 하고 그 다음 위에는 절대값 fx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가 1 마이너스 절대값 ax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된다 다시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수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똑같은 애들은 두 개는 없애버리고 생각해주면 여전히 분모가 0으로 갈 때가 존재하는 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입을 해주는 거지. k가 1일 때에 대해서 써주면 a 플러스 b의 절대값을 씌운 게 1이 되는 되고 동시에 5일 때 5a 플러스 b일 때도 1이 되는 두 개를 써주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에 여기서 조합해봐야 될 거는 a 플러스 b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고 5a 플러스 b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의 조합은 총 연립을하는 게 4개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a 조건이 양수다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지키는 경우는 뭐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제 해보면 찾을 수 있냐면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 5a 플러스 b가 1인 경우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리를 연립을 해주면 이제 그대로 정답을 낼 수 있다. 이 a, b가 뒤에 빼놓고 g7이 뭔지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나머지 계산 과정은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역시 봐야 될 부분은 분모 0일 때 분자 0이다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 안에서 먼저 gx가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대입을 해놓고 나서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원본 문제가 26년 21번이면 작년 6월 모의고사랑 관계 있지. 작년 모의고사랑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최근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극한이야. 그래서 21번 문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 연결시켜가지고 작년 6월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우리 육모 대비 때 했던 문제긴 한데 아마 생각이 좀 안 났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연습해볼게. 그리고 정리된 사람들은 169번을 보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고 있는 거 같이 하는데 속도를 조금 낮추고 구모 대비하는 콘텐츠들을 좀 더 많이 할게. 그래서 올해 시험 봤던 모의고사들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반영된 시험지들 있잖아. 그거 풀면서 실무도 풀고 하면서 9월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해보자. 9월 모의고사 2주 정도 남았지. 지금 이해했어.
맞췄어. 야, 잘했어. 와, 잘했어. (169번은) 풀이의 방향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fx를 y라고 둔다고 생각해보면 이 역함수를 만들어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x는 하고 4y 3승에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이렇게 가는데 우리 y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이걸 뭐 미분을 할 수도 없고 이적분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역함수로 바꾸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수투는 수능에서 이 역함수나 합성함수의 상황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 대응관계로 분달을 하는 거죠. 대응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뭘 대응시켜주냐면은 이 gx는 2분의 x라는 식이 있잖아. gx는 2분의 x. 여기에 f를 이렇게 대응시켜. f를 이렇게 대응시켜.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 이만큼이 x가 되는 거지. 이게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2분의 x는 x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f2분의 x 빼기 x는 0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를 f2분의 x 빼기 x를 hx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볼까? 이걸 hx라고 붙여. hx 이름을 붙여보면 hx라고 하는 식이 0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요. 그치? 그러면 그럼 이제 어떻게 판정하면 되냐면 실근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근이 뭔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치? 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정리가 떠올라? 가장 먼저 생각해볼 거는 사이값 정리 떠오르지. 그러니까 이 함수에 0과 2 사이에서의 최소값과 0과 2 사이에서의 최대값 사이에 x축이 존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 관점을 접근해보면 이 식을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 hx라고 하는 식은 f의 2분의 x를 대입하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전부 다 2분의 x를 대입한다 생각하면 돼. 2분의 x를 대입해주면 여기는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4 곱하기 2분의 x의 3승 빼기 3 곱하기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2분의 x 플러스 k를 쓰니까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2분의 x 3승에 마이너스 4분의 3 x 제곱 하고 거기다 플러스 k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볼 수 있어. 그 아까 했던 전략대로 이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미분해보면 h'x는 2분의 3 x 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 x 이런 형태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얘 그대로 한번 묶어주면은 2분의 3x에서 x-1을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 뭐 도함수 그래봐도 되고 안 그래봐도 되고 좀 상관이 없고 그냥 바로 그릴 수 있겠지. 0, 1, 뭐 이런데 2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뿔만큼이잖아. 뿔만큼 이렇게 된 거니까 증가 그 다음에 이 감소 하고 다시 증가 이런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보면은 일단 최소값이 1이라고 하는 건 알겠어. 0과 2 사이인 거니까 1이라고 하는 건 알겠고 최소값이 1이 되겠지. 0과 2 중에 비교해보면 물론 둘 다 대입을 해봐도 되겠지만은 여기 지금 비율관계를 설명해보면 0이고 1이면은 이 같은 함수값인 지점이 2분의 3이라는 거야. 2는 더 큰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대신에 2가 더 생각하시면 돼. 그치? 그러면 여기 이쪽 틀렸지? 결국에는 여기 요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함수값이랑 이 사이에 x축이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실현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을 보면 안 돼. 여기는 지금 최대나 최소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 얘랑 얘랑 보면은 문제가 틀리게 되지. 도함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최소값이 어딘지를 봐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 얘기를 하고 그럼 방향을 결정해보면 1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1에서 함수값을 하는 거는 H1은 여기다 1 대입. 여기다 1 대입하면은 K-4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H에다 또 2를 대입. 여기다 2 대입하면은 여기는 K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주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되면 되냐면 H1이라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K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등호가 붙은 이유는 이 구간이 닫힌 구간이었어.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값이 같아도 0이 되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정답은 K 값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이값 정리로 밝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170분 됐어? 누구 나서? 12 아니 22. 누가 아깝다. 계산 잘했습니다. 얘랑 이거 이해됐어? 여기서 좀 헷갈려지지. 올려주면은 양변에다 4를 더해. 예, 4도입니다. 4도. 근데 F에다 CS 써놨을 때 왜 X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고1 때 배웠던 개념을 다시 떠올려주면 되는데 F에 G라고 하는 건 F 역함수지.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떠올리시면 되고 대응관계로 틀으니까 괜찮아요.
이 문제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중요했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볼게. 우선 F' GX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함수 이름을 해보면 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요 좌변부터 보면 F' GX를 구하려 하면은 이 X자리에다가 전부 다 GX를 GX를 대입하면은 이 정의역에다 GX를 대입하면 이 F' GX가 나온다 다시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3 곱하기 G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2 곱하기 GX 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요게 F' 쓰면 이거 그대로 써야 돼. 얘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해주면 일단 이 둘이 지우고 둘이는 지워지지. 지우고 그 다음에 계산을 이렇게 해나가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겼어. 이 양변을 3으로 나눠줘.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GX의 제곱 그다음 빼기 4 곱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여기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하잖아. 그러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거든. 양변에 어떤 걸 더하면은 뭔가 식이 정리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뭘 더하고 싶어? 양변. 4 더하면 완전 제곱 볼 테지. 4 더하면 완전 제곱 볼 테지. 그 상황이 이 문제 풀이에서 가장 좀 발상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런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 플러스 4하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4를 이렇게 해주면 돼. 4를 더해주고 나면은 저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GX 플러스 2의 제곱은 하고 이쪽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지. 이해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요거 이제 분해해보면 GX 플러스 2는 하고 X 플러스 1 이거나 아니면 G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그치? 생각을 해주면 여기는 GX라고 하는 식이 X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밑에 거는 GX라고 하는 식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마이너스 X 이상한 GX 지금 마이너스인데 어떻게나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다시 X 플러스 3이지. X 플러스 3에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정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제가 이거 만들었을 때 X 플러스 1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얘랑 얘의 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연속인 함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GX. 그러니까 우리 배웠었던 환승 함수를 생각하면 되겠어. 갈아탈 수 있는 함수인 거지. 그럼 이 환승 지점은 반드시 교점에서만 일어나야 되거든. 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 나조건 지켜야 되잖아. 나조건에서 이 함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얘기한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쪽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면은 이게 이제 정답을 구하는 상황이 된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식을 써보면 0부터 4까지의 이
GS, D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0에서 1까지에 대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적용을 하고 플러스하고 1에서부터 4까지에 대해서는 X 플러스 1을 적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내면은 이게 14입니다. 사실 이 문제풀이 과정을 쭉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까지 그냥 수식 전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서 더하기 4 정도의 관점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완전 적분을 갖고 놓고 나서 그리고 식 만들어서 선택하는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173번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해 볼게요. 정답은 8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풀이로 좀 해보도록 할게. 정석적인 풀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 형태를 응용할 수 있는 쉬운 풀이를 좀 하나 더 해볼 테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fx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이차함수가 있지? 근데 이제 더함수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미분을 해주면 x는 2x 플러스 k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 a랑 b에 대해서 바로 대입을 해주면 f'b라고 하는 거는 2b 플러스 k고 그 다음에 f'a는 2a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둘이 빼주는 거야. 왜냐면 뺐을 때 요 뒤에 상수함들이 지어지면서 4 빼기 마이너스 4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좌변이 8이 나오고 이 우변 쪽은 2 곱하기 b 마이너스 a 형태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b 마이너스 a는 4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어. 이거 한 친구들은 제법 있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fb 플러스 1 빼기 fa 플러스 1인 거니까 얘를 이제 생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를 좀만 보면 되는데 이거 도함수 굳이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x축은 아니야. 지금 거기서 보면은 여기 a고 b고 이렇게 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하는 거 바로 볼 수 있겠어. 둘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사람. 축에 대한 대칭인 사람인 거지. 그러면 이 식은 바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돼요. 이 부분을 뭐 FA라고 할까? 그냥 K라고 해도 상관없어. K면 안 되겠네. 뭐 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구성을 해주냐면은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fx에서 fa를 빼줘. 이 상수를 빼면은 이 함수는 x-a랑 x-b를 인수로 갖는다는데 그 b가 x-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대입을 해주냐면은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각각 대입을 해주는 거죠. 각각 대입을 해주면 요 마이너스 fa를 우변을 넘겨보죠. 넘기면 이거는 fa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졌지. 해놓고 나서 내가 대입을 해볼게요. b 플러스를 대입하면은 fb 플러스 1은 b 플러스 1이 b가 아까 a 플러스 4였던 거니까 a 플러스 5를 해서 이거는 FA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대입한 5 곱하기지. 그 다음에 이쪽은 1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에 A는 A 플러스 1이지. FA 플러스 1은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FA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니까 둘이 이렇게 빼줘버리면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지어지면서 5 마이너스 3이니까 8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돼요. 그치? 근데 이거 이제 사실은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런 관점도 하나 정리를 해놔. 이게 어차피 함수값 빼기 함수값이잖아. 함수값 빼기 함수값. 그러면은 이게 A, B가 어느 지점에 있는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A 플러스 1이 만약에 여기 이런 데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B 플러스 1은 이런 데 B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 차이는 이 함수를 어떻게 대칭 이동시키는 상관이 없죠. 일정하지. 무조건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 계산이 엄청 편해져. 이거를 그냥 이렇게 y는 x제곱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그러면 y는 x제곱일 때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x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저 a 값과 b 값을 바로 알 수가 있어. a는 그냥 마이너스 이거고 b는 2가 나오고 저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살짝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f b 플러스니까 3이지 f3에서 f 마이너스 1을 뺀 게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1이 나와서 8 이렇게 지금 계산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함수값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어차피 대칭 이동시키는 함수값의 차이는 똑같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원점에다 올려놓으면 계산이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좀 이해됐어? 아침에 졸린 친구들 있어. 어제
12시 12시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20분이었는데 씻고 딱 부었더니 12시 50분이었어. 좀 수업 준비 좀 더 하고 잘까 하다가 막 잠이 들어버렸거든. 근데 4시 40분에 깼어. 그래가지고 바로 씻고 뛰쳐나왔어. 커피를 마셨습니다. 좀 체력적으로 지칠 시기긴 한데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즐거운 상상도 많이 해. 올해 크리스마스는 뭘까? 내년 이맘때쯤은 뭘까? 양명여고 한 3년 4년 전쯤에 졸업한 친구한테 어제 카톡이 왔어. 전화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걔네 이제 한 세네 무리가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냥 날 찾아왔어. 내가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없다고 가정을 한 거 같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와가지고 쭈꾸미 삼겹살을 먹었거든. 저기 가가지고. 근데 어제 카톡이 와서 지금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약대 다니고 있거든. 근데 3명이 같이 모여있는 사진 나한테 보내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뭐 하냐고 그래. 왜 나 약속이 있을 수도 있지. 일단 캘린더에 박제를 하지. 그래서 일단은 약속을 했어. 쭈꾸미 삼겹살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수능 잘 치르고 뭐 대학도 잘 넣고 해서 놀러 와.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지 말고 놀러 오자. 이 174번 문제는 좀 의미가 있는 문제야. 이 173번에서 했었던 아이디어가 약간 들어가 있기도 한데 174번 문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볼게. 근데 175번 같은 걸 보면 이제 18년 6월 30번이고 18년이면 꽤나 예전 문제지. 거의 이제 9년 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시기랑 상관없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고 여기서 써야 되는 아이디어를 좀 설명해볼게. 특히 중요한 게 이 hx는 gx 빼기 fx고 미리 정의를 해줬어. 빼기 함수가 돼서. 그러니까 그거를 가나 조건에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좀 파악을 해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일단 칠판 지워 설명해볼 테니까 한번 조금만 정리해봐. 일단 조건 분석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마무리를 할 테니까 한번 이런 얘기들만 해보고 일단 내가 중요했던 거는 그 차이압 함수, 빼기 함수가 의미하는 걸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방향을 보면은 우선 F알파는 G를 파악하기 써보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했으니까 fx를 하나면은 x 3승 플러스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는 2차 함수를 얘기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어. 그럼 f'(x는 3x제곱 플러스 점점점이고
다음에 이 G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ES 플러스 점점 세모 이렇게 해볼까? 근데 기억 확인해보면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물어봤잖아.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베타랑 알파 사이의 관계는 여기 등식이 많거든. 여기도 등호가 들어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있지. 이 중에서 베타랑 알파 사이의 관계를 보기에 좋은 게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일단 이 질문 먼저 해볼게.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할 건데 F 프라임 쪽에 대입하는 게 좋겠어? G 프라임 쪽에 대입하는 게 좋겠어? 계산을 줄이려면 여기 대입해도 되겠지만 알파 베타 어디 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1차식에 대입을 하면은 여기 2차, 1차 다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G 프라임 베타는 2베타 플러스 K 2베타 플러스 세모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G 프라임 알파라고 하는 거는 2알파 플러스 세모. 그러니까 둘이를 이렇게 빼주는 거야. 이렇게 빼주면 G 프라임 베타에서 G 프라임 알파를 빼면 30이지. 여기 이 부분이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나온다 사실 찾으셨어. 아까 173번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아이디어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를 보려고 할 때 함수값의 차이를 보고 여기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지는 구조를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했었어요. 네? 계산이 필요하다. GX가 최고차원 개수가 2. 아 2라고 했어. 2라고 붙여주는 게 2x 플러스 4x 여기 4가 쓰면 됩니다. 4가 썼으니까 여기는 4 쓰면은 8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치? 베타 알파 사이의 차이는 다 8이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기억이 지금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니은은 뭘 보냐면은 hx의 극소값이 어딘지를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그럼 극소 보려고 하면 이거 미분해봐야 되겠지. 미분하면은 h 프라임 x는 당연히 g 프라임 x에 빼기 f 프라임 x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각각 뭘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식을 이용해서 이 극소극대를 어떻게 찾을 건지를 조금만 쉬었다 할 테니까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쉬었다 할게.
X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마무리 좀 해볼까? 졸려? 잠깼어? 아니야? 다시 잠깼어. 선생님, 저 음료수 그래. 아이고 졸려. 여기 앞에 전주 콩나물국밥집 가봤어? 가봤는데요. 어땠어? 주문을 시켰거든요. 음술 점심시간에 주문을 시켰는데요. 저희 거 주문 누락해가지고 주문이 누락했어? 여기서 30분인가 40분 기다려가지고 음술수가 됐었어요. 먹긴 먹었어? 먹긴 먹었어요. 사람들 계속 안 오는 거 맛은 괜찮았어? 맛있어요. 나 진짜 그저께 밤에 11시쯤 처음 가봤는데 막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같이 먹는 사람이 올갱이 해장국이라고 하는 걸 시켜요. 올갱이가 뭔지 알아? 진짜? 올갱이가 뭐예요? 내가 다슬기래. 다슬기가 뭐지?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막 하천에 있는 조그만한 달팽이 같은 거 같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게 두 개 있어. 걔는. 먹어봤는데 막 괜찮던데? 그 나이에 이걸 처음 먹어봤냐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너 벌써 알고 있어? 빨리 알았네. 그리고 하천 같은 데서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해봤어? 다음엔 돈가스를 도전해보겠어. 너무 늦은 시간이라 돈가스를 못 먹었어. 콩나물 국밥집은 아닌 것 같아. 콩나물 국밥 시킨 사람 없는 것 같아. 한번 봐볼게. 갑자기 내가 보네. 이은혜 이 베타에서 극소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대입할 값들이 지금 정해져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얘랑 얘랑 똑같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이거 둘이 똑같다는 사실이 중요해. 이 마이너스면 PU라는 거는 그 이유에 얘기한 거고 이 도함수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H 프라임 알파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H 프라임 베타도 0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식을 어떻게 세워주냐면은 H 프라임 X는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X인데 얘 1차고 얘 2차인 거니까 이게 G, H, X라고 하는 거는 H 프라임 X는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는 0이었던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아니, 따라서.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알파랑 베타에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이 베타인 지점에서 극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사본의 니은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도함수 값이 같다라는 게 중요했다는 얘기야. 빼기 함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얘를 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볼 때는 이렇게 판정을 하면 돼. 여기서 이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래 함수를 원래 함수 만드는데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그 다음에 다시 감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3참수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여기 x축을 그려야 되는데 x축 어딘지 알 수 있어. 여기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어. 줄 안 쳐져 있는 부분이 있지. 그치? 이거 F알파랑 G알파랑 같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G, H 알파가 0이라는 얘기야.
H알파. 그래서 H알파는 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알파 지점에 축을 그려준다 생각하면 이 축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축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쪽이 알파. 그다음 여기 이 부분은 베타가 아까 좀 전에 베타는 알파 플러스 8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요. 여기 얼마일까? 이 알파 플러스 몇이야? 몇? 네? 12.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이 알파 플러스 4잖아. 알파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8, 알파 플러스 12. 이렇게 바로 비율로 한번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디귿이 그냥 맞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빼기 함수의 관점은 늘 중요하다. 뭐 제가 정리해놓고 그다음 문제부터 넘어갈게요. 181번으로 가서 181번. 근데 이해해서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거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얘랑 이해했어. 알파에서의 H 프라임 알파라는 거는 G 프라임 알파 빼기 F 프라임 알파인 건데 얘는 지금 둘이 값이 같잖아. 그럼 빼면 0이 나와. 그러니까 베타 관점으로 봐도 베타 F 프라임 베타랑 G 프라임 베타, G 프라임 베타 빼기 F 프라임 베타 0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럼 H 프라임 X는 X 마이너스 알파랑 S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X인데 얘 1차고 얘가 지금 2차고 2차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가면 3X적으로 시작했었지. 빼면 마라상으로 시작해.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다 평가원 기출이고 교육청 기출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에 나왔었던 예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볼게.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때 하는 문제들이 좀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고, 나머지 너희 풀고 있는 주간일기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것도 아니야? 주간일기 어때? 진짜? 잘 안 되는 거 데이 꼭 좀 말 많이 해줘. 그러면은 그거 다시 복습할 수 있게 해볼게. 다음에 181번으로 가요.
잘했어. 인수 잘. 일단 요거 저렇게 바꿔가지고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줘야 되거든. 그렇게 추론했으면 좋겠어. 느낌 맞다. 이런 거 있지 않아? 이 그때 수 차이가 이거 차이. 그 바로 해석하는 거? 바로 알려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 그 답은 22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들 많이 좋아졌어. 추론을 잘하네 이제. 아유 잘했어. 보면은 여기 정근선이 1과 2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1, 2 지금 잡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잡았지. 그 다음에 문제가 1,2에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쪽은 여기 지금 잡히는 거고, 이 x는 h는 2라고 얘기를 한 거는 t 값이 2일 때, t가 2일 때 교점이 2개 나온다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여기 이미 하나 있지. 하나 있으니까 한 번밖에 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이렇게 극소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렇게 한 개 죽여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죠. 그렇지? 그렇다고 얘가 아예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경계값을 보내서 극소를 찍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지점에서 극소를 찍었다. 그 다음에 요 6이라고 하는 지점 또 특이하다 얘기한 거지. H6은 3이라 했는데 H6은 3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Y는 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온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이렇게 지금 뻗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한 개밖에 더 추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한 개가 더 추가되려고 하면 여기도 이렇게 극대를 찍어야 된다고 볼 수 없겠지. 내려가는 걸 따라서.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3차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추론을 했는데 식 세우는 게 마무리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것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1이고 여기 이렇게 좀 잡아주면 여기 이 사이의 간격을 보는데 내가 공식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거 먼저 보여주고 그 공식의 원리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여기를 그냥 L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계산할 때는 그냥 2분의 1 AL 3승으로 기억하면 돼. 이 넓이 공식이야 이거. 넓이 공식인 거라서 A 값이 지금 1이야. 그래서 2분의 1 하고 L 3승은 극대 빼기 극소하면 4다. 이렇게 써주면 L 값이라는 거는 2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 L이 2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한 칸이 몇이라는 얘기야? 한 칸이? 비율관계 한 칸이 몇이야? 1이지. 한 칸 X 좌표가 1인 거죠. 이렇게 좀 잘라주면은 1, 1, 1, 1이라고. 1, 여기도 1, 간격이 1, 1, 1, 여기도 1.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여기 4, 5. 이렇게 변곡점이 3인 거고, 이렇게 지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워주면은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볼까? fx라고 하는 거는 fx에서 6을 빼면 그러면 2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5를 통과한다.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그냥 정답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지금 이해됐어? 근데 공식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넓이 공식이랑 관계가 있어. 이 부분을 이렇게 도함수를 만들어주면은 도함수 이렇게 해서 이쪽에 대한 도함수를 이렇게 2차함수로 만들어. 2차함수 만들어놓으면 이쪽이 알파고 베타를 이렇게 잡아보자. 잡아보면 여기 이 넓이가 그때 빼기 극소랑 똑같다고 했던 거를 좀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 프라임 x ds는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라고. 근데
이게 극대 빼기 극소 지금 부호가 음수가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성립하는 식이 되지. 근데 여기 있는 이 S라고 하는 거는 이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6분의 하고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수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A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3이야. 3. 왜냐면은 여기 fx가 애초에 fx는 x 3승 플러스 점점점이죠. A 도함수는 fx당 x는 3x 제곱 플러스 점점점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여기다 3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n의 상승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다. 길이로 보면은 좀 더 그냥 인식이 살짝 간단해져.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보지. 만약 여기 이렇게 ax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도 3ax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도 3a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2분의 1 a l 상승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냥 뭐 외우자라고 하지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3월달에 했던 내용인데 거의 기억 안 날 거야. 4차함수랑 3차함수 사이에도 극대 빼기 극소에 대한 공식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알아놓으면 되게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나올 때 좀 설명 더 해보도록 할게. G6은 그래서 22가 된다. 이렇게 반응하면 6이라고 하는 건 F6로 쓰라는 얘기지.
추론은 좀 해봤어. 식 세우고 추론하고 식 세워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볼 수 있었어야 되겠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 이 부분이 y는 x 플러스 1이야. y는 x 플러스 1. 그다음에 밑에를 y는 x 플러스 3분의 3. 문제에서 얘기한 경계값들을 먼저 표시해주는 거야. 값이 4분의 3일 때랑 1일 때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알지? 근데 여기다 이 참수를 그냥 대충 그려. 대충 그려보면 나의 함수가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었을 때 여기 2개 나와. 여기 지금 2개 나와. 이런 상황은 지금 안 되지.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는 그래프가 세 점이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 딱 접했을 때 괜찮아. 접해주면은 한 번, 두 번이거든. 한 번, 두 번. 근데 문제에서 3은 3보다 크다라고 했지. 한 번, 두 번은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이런데 선을 지금 이렇게 그어주면은 얘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 괜찮은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1까지는 2개여야 돼. 1까지는 2개여야 되는 거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 조금 잘못되었지. 얘를 수정을 해두면 여기까지 가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은 여기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 둘 셋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갔지. 그치? 그리고 여기 위로 쭉 넘어가 버리면 그때 이제 2개로 바뀌어버려. 여기 이 지점에서 끊겼기 때문에 정확히 2개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fx에서 그러니까 추론은 다 끝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 첫 번째는 여기 직전에 접한다는 게 중요했어. x 플러스 4분의 3에 접한다는 게 중요했고 P라고 볼까? 두 번째는 여기 이 좌표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얘보다 작고 나왔고 얘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어. 여기 이 좌표는 얼마인가? 3, 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4가 되겠지. 3,4를 지나가고 이 직선을 접한다. 이 두 개를 계산하면은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한번 식을 써보면 fx에서 x 플러스 4분의 3을 빼주면 이 함수는 p에서 정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되지. 3을 대입하면은 f3 마이너스 3 플러스 4분의 3은 3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다. 이렇게 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3 값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4가 되는 거니까 p 값을 계산하면서 정답을 내면 됩니다. p에 대한 2차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나? 맞아, 두 개가 나와. p 값이 2분의 5랑 2분의 7이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요 2분의 7은 안 되겠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p 값이. 그래서 얘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 183번 하나만 좀 더 해볼까? 중요한 유형인 거니까 좀 여러 개 풀어볼게. 183번.
요 그래프 잘 못 그리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응? 야,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지. 무리함수가 y를 루트 x면 여기 이렇게 간 건 y는 이렇게. 그다음에 요 방향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거 한번 마이너스 x 시키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그래프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 이게 이렇게 이쪽에 1 두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자. 일단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형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대략 뭐 이렇게 잡아볼까?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가진다 했어.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이렇게 지금 지나간다고 했어. 그치? 그리고 3차함수를 그려놓은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를 그려놓은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는 특수하게 얘가 여기를 지나간 상황을 하면 되는가를 보면 돼. 그게 먼저 특수한 상황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설명을 위해서 좀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봐보면 만약에 그래프가 얘가 뭐 이렇게 가서 떨어서 이렇게 갔다 해보자. 여기를 지나갔어. 이렇게 지나갔으면 그러면 그때는 여기 이렇게 지우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여기 이 사이 봐. 이 사이에 어디에다 상수함수를 그리는 다 겹점이 두 개지. 그러니까 문제 박스에서 그 t의 개수가 딱 두 개여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금 무한인 것 같아. 그 t가 안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당연히 밑으로 가도 안 되는 게 밑으로 갔을 때 이렇게 지금 지나간다 생각해. 이렇게 해서 통과했어. 그럼 여기 이 사이가 항상 두 개가 되고 이 사이 지금 들어간다. 항상 두 개 됐어. 교점. 이거 딱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여기 딱 정확하게 지나갈 땐 괜찮냐? 이건 이제 괜찮아. 왜냐면은 두 개 유일하게 여기 지금 두 군데에서 잡힌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두 군데에서 잡힌 거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상황을 문제에서 풀어보라고 얘기한 거로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려놓고 나서 뭘 하냐면은 해놓고 나서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근데 나는 그럼 일단 칭찬을 해주고 싶어. 일단 추론까지는 잘한 거야. 추론했는데 식 세우는 게 안 되면 이게 좀만 더 연습을 하면은 이제 식 세우는 것까지 할 수 있어. 내가 단계별로 생각하려 했잖아. 조건 분석, 그래프 추론 3단계, 식 세워서 계산해서 2단계까지 간 거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여기서 안 됐다라면은 일단 조건 분석 정확하게 하고 했는지 보고 조건 분석 했는데 그래프 추론 안 됐다라면은 또 경우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 자꾸 해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계에서 자꾸 막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함수가 이렇게 지금 오는 게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쪽에 다시 한번 넓혀서 함수가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근데 여기 이분이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 우리 A라고 이렇게 잡아보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 이분이 여기 마이너스 여기 1이고 마이너스 3차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식을 또 바로 세워주면 되겠지. 식을 세워주면은 fx에서 여기 기준을 바꿀까?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그 함수는 x-a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x-1에서 접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이 여기였잖아. 여기 마이너스 1,1을 지나간다는 게 지금 중요한 조건이야. 마이너스 1. 저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f-1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곱하기 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값이 1인 거니까 얘가 1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4가 되지. 양변을 4로 나눠줘. 4로 나눠주고 나면은 저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알죠. 이거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이렇게 했어. 1 곱하기 4, 4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러니까 계산해봤더니 사실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문제 풀이는 끝났어. a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 요 좌표 얼마야? x가 마이너스 1이지. 그때였던 거야. 이분이 여기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내려갔던 상황으로 접하고 이렇게 지금 갔던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지점이 그때였던 거야. 그치? 선생님 근데 저거 추론할 때 그 왼쪽에 그 루트 그래프가 아. 마이너스 1을 포함을 안 하잖아요. 그치 마이너스를 1 포함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원래 뚫려졌어. 그래서 추론할 때 응. 그 극대가 1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추론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맞기는 한데 근데 보면은 여기를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통과해서 갔다를 해봐. 이렇게 통과해서 가도 이게 전 메워지지. 메워지고 그다음에 점의 왼쪽을 지금 지워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까지만 추론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사실은 그러니까 극대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의 상상의 영역이야. 그 부분은 극대가 아니어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나가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 어차피 지울 거니까 이 상황 자체가 두 개 되는 부분, 두 개 되는 부분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했는데 계산을 해놓고 나니까 극대라고 하는 걸 찾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맞다고 수 있겠어. 근데 풀 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1을 지난다는 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안 썼어 그걸? 네, 그러니까 그 극대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는 그러면 잘못됐어. 그 부분은 잘못됐어.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극대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그래프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아니요, 그 밑에서 1을 이렇게. 근데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고? 네,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으면은 흥미로운데? 아무튼 여기 이문은 지금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갔다 생각한 거잖아. 네. 여기 구멍 이렇게 막혀 있고. 네. 이렇게 갔다가 또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두 개인 지점이 두 군데라 얘기하는 거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어? 잠깐만 이거 좀 생각해볼게. 저렇게 풀어도 똑같은 게 아까 푼 게 그 똑같은 개념이 쓰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3이랑 1이라는 정도로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이랑 1. 네, 그 차이. 어. 그래서 어차피 다 똑같은 그림으로 비교. 그러네. 결국엔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네.
맞아. 계산을 할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모르고 계산했었어. 그치? 근데 마지막에 저 마이너스 1을 나 대입해서 계산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지? 좀 복잡하긴 해요, 지금. 좀 복잡해. 근데 결국에 여기 마이너스 1,1을 지정한다고 계산한 건데 이 추론 내가 잠깐만 정리해보고 얘기해 줄게. 8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인연이 잘 풀어봤어요.
3 나오면 된대. 3. 괜찮아? 여기 아까 이 문제는 극대를 여기로 추론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극대극소 차이가 사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L3승을 이렇게 써봐. L 값이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 극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이 계산은 이해됐지? 오늘 30분 잡고 기출 돌아보기 확통 4문제 냈거든? 똑같이 냈으니까 한번 다시 풀면서 조건방정 문제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통계 쪽 받았던 거는 할만했어? 통계는? 통계 어땠어? 기출 돌아보기 통계 이내 어땠어? 거의 다 풀었어? 괜찮았어? 좀 틀린 것도 있어? 작년 29번 문제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 수능에서. 그러니까 29번 문제 통계 중에서도 제일 요새 잘 나왔던 거는 그 반복 상황이거든. 반복해서 19,200번 시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상황인 거니까 그 연습 다시 한번 해보고 다음 문제 좀 외우는 거야.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주간일기 잘 풀고 그 다음에 기출 돌아보기 잘 정리하고 그리고 요거 키레브는 요거 소개하면서 나머지 문제 또 다음 주에는 평가하고 또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 같아. 선생님 찍는 직캠. 아직 안 잡고 계시. 처음 대기요. 종이 직캠. 아니 약간 문제 쓰다가 동일 나오면 밑줄 쳐. 너왜 이렇게 일찍 안 나와? 시간이 남아서 오늘도? 금토요. 금토?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금토로 하면 수업이 똑같은데 내가 하고 와서 뭐 그냥 자습 먹어. 수능 근데 이게 왜? 뭐 때문에? 이게 야수를 일요일에 들으려고 하니까 일요일 아예 다 잡아먹으려고 할 시간이 있는데 수요일이 학교도 일찍 끝나고 그래서 네. 풀 자습 다시 월평으로 가자. 뭘 소리야. 근데 그거는 똑같아잖아 수업이. 셀프 스터디. 그럼 금요일에는 수요일에 했었던 거 풀고 질문하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모르는 거. 알았어. 금토에 모르겠습니다. 나도 못한 거 없어. 이거 시작하면